자, 우리 전 시간에 가지고 우리 리액턴스까지 좀 마무리 졌죠. 리액턴스까지 좀 얘기됐고, 자, 유도성과 용량성, 자, 요런 리액턴스 값들이 나오더라. 좀 잠깐 한번 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우리 위상을 한번 볼까요? 자, 위상. 자, 요 위상을 가지고 앞서냐 뒤지냐, 진상이냐 지상이냐, 뭐 요런 우리 문제가 나오면 많이 헷갈려 하시더란 얘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우리 위상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 기본적인 거 개념은 좀 잡고 갈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좀 우리 헷갈리는 게 좀 덜 할 거란 얘기예요. 덜 할 거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자, 첫 번째 먼저 위상은 얘는 누구 무효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무효분. 자, 무효분에 의해 우리 누구 존재를 하게 되더라. 만들어지더라. 자, L이나 우리 C 값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항 R이나 우리 실수축 유효분 값에서는 얘는 우리 하등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얘는 무효분 값인 인덕턴스나 정전 용량 얘네들 값에서 항상 위상의 차이가 생기고 위상이 만들어지더라. 자, 첫 번째 인덕턴스부터 한번 보죠.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우리 회로에 인덕턴스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심볼로 이렇게 좀 표현해줘요. 코일을 꼬부라진 모양, 코일을 우리 두고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돼 있으면 이 회로엔 누가 있다, 인덕턴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에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거를 이렇게 뭐하자, 코일 모양으로 표시하자, 심볼로 표현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모양이 보이면 이거 뭐한다, 인덕턴스 있구나, 한번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뭐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캐패시터 이러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캐패시터란 말은 잘 안 써요. 우리 기능사에서는. 그냥 정전 용량, 콘덴서 이러고 좀 표현할 거예요. C로 표현하고 기온 단위는 페럿이라는 이런 단위 쓰더라. 자, 회로에 우리도 콘덴서가 존재한다, 정전 용량이 있다라는 건 이런 형태로 우리도 심볼로 좀 표현해 줄 거예요. 얘가 콘덴서 심볼의 정전 용량. 그래서 콘덴서 C. 자, 이런 모양이 보이면 이제 누가 있다, C 콘덴서가 있구나. 자, 세 번째 저항도 한번 볼까요? 저항. 저항을 우리 R로 표현하고 단위는 오음이라는 단위 쓰죠. 우리 회로에 저항이 존재한다 할 때는 뾰족뾰족 이렇게 우리 톱날 모양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요. 이런 모양이 있으면 얘가 누구다, 저항에 대한 심볼이에요. 저항이 있구나. 자, 그래서 회로에 이제 우리 이러한 것들을 심볼로서 표현해주자. 자, 이런 표현이면 인덕턴스 있구나. 이 회로에 이런 표현이면 얘는 요 심볼이 보이면 정전 용량 또는 콘덴서가 있구나. 요 심볼이면 이 회로에 저항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위상을 따질 때 항상 우리 둘 다 물어보긴 해요. 둘 다 물어보긴 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좀 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전압을 기준 잡을까요? 전압을 기준 잡고 전류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이렇게 한번 따져볼 거예요. 전압 우리 V. 자, 얘가 우리 두고 기준이 되겠다. 자, 전압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위상을 한번 따져봐라. 자,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압은 가만 내비두고 전류가 빨리 가나 느리게 가나 이런 걸 좀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전압이 기준. 자,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 쭉 한 이만큼 간다고 보죠. 자, 얘가 지금 우리 두고 전압이에요. 전압. 자, 전압이라고 놓고 보면, 자, 이번엔 여기에 이렇게 인덕턴스 성분이 있는, 자, 이러한 우리 누구 전류를 갖고 얘기를 할까, 전류. 자, 이 회로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인덕턴스 영향받은 걸 IL이라고 좀 한번 놓고 보고, 자, 이러한 또 회로가 있는데 이번엔 정전 용량 C 값에 영향을 받는 이런 회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전류 흘렸을 때 이 전류를 IC라고 한번 놓고 보죠. 자, 여긴 인덕턴스가 있는 거고 여긴 정전 용량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이 회로에 이렇게 저항 성분이 있는, 저항이 있는 이런 회로에 내가 한번 전류를 흘려 보내줄 거예요. 전류. R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저항이 있는, 자, 이러한 회로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회로에는 인덕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전류는 인덕턴스에 영향을 받는 전류. 콘덴서가 있으면 콘덴서 영향을 받는 전류.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전류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전압을 항상 기준 잡았을 때 이 전류들은 지금 위상이 앞서냐 뒤지냐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조금 야매해요. 야매지만 우리 까먹지 말라고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좀 인식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위상 가지고 덜 헷갈릴 거니까. 자, 한번 갈까요?
전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누구 준비 땅 하고 뛰라 그랬어요. 전압 보고. 얘 기준이라 그랬죠. 기준. 여기서부터 준비 땅 하고 뛰라 그러니까 쭉 뛰었어요. 출발점에서부터 뛰어가지고 쭉 똑같은 속도로 뛰었더니 자 여기까지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한 10초가 걸렸대요. 일반적으로 전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비시 속도로 가요. 비시 속도인데 다 비시 속도로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전압이든 전류든 뛰는 속도만큼은 뭐하다 똑같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볼까요? 전압을 여기서 준비하고 땅 하고 뛰어서 여기까지 쭉 가가지고 우리 꼬린 지점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 10초 걸렸대요. 전압이. 얘가 전압 기준이라 그랬어요. 기준. 전압이 몇 초? 10초. 기준 10초 걸리는 게 우리 기본이다. 자 근데 자 얘는 전류를 한번 보니까 인덕턴스 영향을 받은 전류는 자 여기서부터 준비 땅 하고 뛰었어요. 전류가 얘랑 똑같은 속도로 전압하고 똑같은 속도로 땅 하고 뛰었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길이 어떻게 돼요? 허벌나게 꼬부라져 있네. 꼬부라진 길을 다 돌아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얘보다 전압은 10초 걸렸는데 얘는 꼬부라져서 돌다 보니까 10초 넘게 걸리겠네. 더 우리 누구 늦게 도착하더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한 12초 정도 걸렸다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전류는 준비 땅 뛰었는데 길이 꼬부라져서 얼마? 12초 정도 걸렸대요.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콘덴서에 영향받은 이런 회로가 있대요. 자, 여기 이 전류가 여기 출발 지점에서 준비하고 땅 하고 뛰었어요. 얘랑 똑같은 속도로 땅 하고 뛰었더니 쭉 뛰고 가다 보니까 여기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이대로 가면 절벽에 그냥 뚝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절벽에 떨어져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 절벽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뛰어오다가 절벽이 보여. 그러니까 이거 뛰어넘으려고 따다다다 속도를 좀 올렸어요. 도움닫게 하려고 따다다다 올려가지고 살짝 탁 우리도 뛰어넘어갔어요. 그러면 요 우리 절벽을 떨어지기 싫어서 얘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한 거야? 가속을 했죠. 속도를 좀 높였어. 요거 우리 누구 절벽을 뛰어넘게 해서 따다다다 해서 우리 펄쩍 뛰어가지고 우리 도착하다 보니까 얘보다 여기서 우리 순간적으로 좀 속도를 높였더니 어떻게 된다? 조금은 빨리 들어오더란 얘기. 속도 높인 우리 누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 9초 정도 걸렸다고 볼까요? 9초.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인덕턴스의 영향을 받은 이 전류는 이 꼬린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전압을 기준했을 때 전압보다 이 인덕턴스의 영향을 받은 이 전류는 늦게 도착한다, 빠르게 도착한다. 늦게 도착하더란 얘기예요. 앞으로 인덕턴스 성분이 있는 회로에 전류를 보내주면 전압보다 도착하는 시간이 항상 늦게 도착하더란 얘기예요. 인덕턴스 있는 부분은 인덕턴스가 회로에 존재하면 항상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뭐하다, 늦게 가더라, 뒤지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누구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가면 헷갈릴 것 같고. 자 이렇게 갈까요? 앞으로 회로에 코일이 이렇게 꼬부라진 모양이 내 눈에 보였어요. 코일이 꼬부라진 모양이 내 눈에 보이면 여기 뭐가 있다. 자 코일 꼬부라진 모양이 내 눈에 보이면 여기에 인덕턴스 있구나. 요거는 다 우리 누구 인식이에요. 안 까먹어. 요 정도는 금방 기억을 해요. 코일이 보이면 누가 있다? 인덕턴스 있구나. 그럼 코일 보이면 인덕턴스 먼저 써놔요. 자, 써놓고 그럼 이 전류가 지금 이 전압보다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다 짝대기만 하나 이렇게 거요. 어떻게 간대요? 늦잖아. 느리게 간대. 느리게 간대요. 여기 우리 몇 도? 90도인가요? 90도 느리게 가요. 인덕턴스 L만 해부에선 90도 뒤져요. 90도 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누구 위상을 물어볼 때 내 눈에 코일이 보이면 코일 위에 인덕턴스 L자 하나 써놓고 위상이 빠르냐 느리냐 물어보면 위상이 짝대기 하나 갖고 느리게 가는구나. 전압보다 전류가 더 느리게 가는구나. 맞아요. 얘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뭐하다? 느리다. 늦게 간다. 느리다. 이걸 다른 말로 뒤진다. 뒤쳐져서 간다. 뒤쳐져서 도착한다. 또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지상이다.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누구보다? 전압보다 기준. 전압보다 우리 위상이 느리다. 뒤진다. 지상이다. 이런 형태로 위상을 표현해 주더란 얘기예요. 거꾸로도 물어봐요.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게 가는 거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전압은 전류보다 빨리 가는 거죠. 전압은 전류보다 빨리 도착하는 거잖아. 맞아요. 전압은 전류보다 빨리 가더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전압은 우리 전류보다 어떻게 되냐 거꾸로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하면 돼? 뒤집으면 되잖아요. 항상 전압을 기준했을 때 전류를 우리 전압 기준하에 전류 위상을 보는 거예요. 전류 위상은 전압보다는 뭐한다? 느리게 도착한다. 뒤쳐져서 도착한다. 지상이더라.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우리 콘덴서, 정전 용량 콘덴서가 존재하는 회로는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땅 뛰었더니 도착하는 시간이 전압보다는 어떻게 됐다? 조금 빨리 도착했죠. 우리 콘덴서의 영향을 받은 이 전류는 전압보다는 뭐하더라? 위상이 빨리 도착하더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콘덴서 모양이 내 눈에 보이면, 콘덴서 모양이 내 눈에 보이면, 여기에는 누가 존재한다? 콘덴서가 보이는구나. 콘덴서가. 요거는 우리 누구 요런 심볼이 보이면 여기에 누구 있다? 콘덴서 있구나. 콘덴서 얘가 알파벳 뭐예요? 알파벳 C죠. C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더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더 낄까요? 뭐 한대요? 싱 하고 빨리 간대요. 그래서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 전압보다는 뭐 한대요? 싱 하고 빨리 도착한대요. 그래서 정전 용량 콘덴서 C가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붙여서 싱 하고 빨리 가더라. 누구보다? 전압보다는 빨리 가더라. 빨리 도착하더라.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 까먹지 말라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보이면 누구? C 값이 존재하는구나. 정전 용량 콘덴서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싱 하고 뭐 하겠구나? 빨리 가겠구나. 빨리 도착하겠구나. 아시겠어요? 누가 빨리 도착한다? 전류가. 전류의 위상이 누구보다? 전압보다. 전압을 기준했으니까. 자, 전압보다 뭐 하더라? 우리 빠르다. 다른 말로는 앞서서 도착한다. 앞선다. 얘를 다른 말로는 진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안 죽으려고 여기서 한번 진상 한번 폈잖아 지금. 맞아요. 자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얘보다는 뭐한다? 빠르다. 앞선다. 진상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더라. 그래서 콘덴서 정전 용량의 영향을 받으면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빨리 가더라. 앞서서 가더라. 진상이더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위상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억한 건 전압 기준하에 전류의 위상만 본 거예요. 전압을 기준 놓고 L이 보이면 밑에 짝대기 있고 전류가 느리게 가는구나. 뒤쳐져서 가는구나. 지상이구나. 자 우리 C가 보이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C가 보이면 싱하고 빨리 가는구나. 앞서서 가는구나. 진상이구나. 맞아요. 거꾸로 전류를 놓고 전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전압은 인덕턴스에 영향받은 전압은 얘 전류보다 어떻게 돼요? 앞서간다, 빨리 간다, 우리 누구 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가 느리게 가니까 얘가 느리게 가는 거니까 얘는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다, 앞선다, 진상이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얘랑 비교하면 전압의 위상이 얘보다 느리죠.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뒤진다, 느리다, 지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갑자기 우리 누구 헷갈렸죠. 앞선이 뒤진이 막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가는 거예요. 얘는 우리 누구 전압 기준하에 전압을 기준 잡고 전압 기준 잡고 L이 보이면 전류는 무조건 느리다. 누가 느리다? 전류가 느리다. 전류가 뒤진다, 지상이다, 느리다. 맞아요. 자, 전압을 기준하에 자 우리 C가 보이면 전류가 전압보다 전류가 빠르다, 앞선다, 진상이다. 전류가 지금 빨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 위상 갖고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외워놓고 전압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뒤집으면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뒤집으란 얘기. 여긴 전류의 위상 갖고 얘기했으니까 전압의 위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알고 있는 거 뭐하자? 뒤집자.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에 영향받은 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면 준비 땅 해가지고 여기까지 뛰면 어떤 분은 여기도 길이 꼬부라져 있네. 늦게 가겠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상이라는 건 무효분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무효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누구 유효분 실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대로 몇 초? 10초. 얘가 10초면 얘도 10초. 그래서 얘는 전류와 전류의 위상이 전압과 동위상이다. 같을 동자 위상이 같다. 동위상이다. 다른 말로 동상이다.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항은 우리 항상 우리 위상에 상관이 없어요. 항상 우리 위상 얘를 빠르게 가고 느리게 만드는 건 누구다? LC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저항은 상관이 없더라. 항상 영향을 안 미치더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에 대해 위상 가지고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드렸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항도 있고 인덕턴스도 있고 정전 용량도 있어요.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는 다 있는 이런 회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있어 R하고 L만 있으면 얘는 전류 위상이 R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L이 존재하니까 전류 위상이 뒤지겠네.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다. 맞아요.
R하고 C만 존재하면 R은 위상하고 상관없고 누구? C 값이 내 눈에 보이니까 싱 빨리 가겠네요. 전류가 싱하고 빨리 가더라. 전압보다 빨리 가더라.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어요. 얘네 둘은 같은 세상에 공존을 못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철천지 왼수예요. 항상 둘이 보이면 항상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을 해. 항상 힘 센 녀석만 살아남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얘를 갖고 우리 리액턴스 유도성이라고 그랬고 얘를 갖고 만든 리액턴스 용량성이라고 그랬죠.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비교를 해서 유도성이 더 크다. 그러면 얘는 유도성 성질을 가져가요.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뒤진다, 느리다, 지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전압보다. 맞아요.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뒤진다, 느리다, 지상이 되더라.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비교했더니 용량성 리액턴스가 더 커요. 유도성보다. 그러면 얘가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겠네. 승리하고 살아남는 애만 걔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용량성 성질을 가져가겠네. 용량성. 유도성이라는 건 L성질, 용량성이라는 건 C성질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싱하고 뭐하더라? 전류의 위상이 뭐하더라? 앞선다, 빠르다, 진상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근데 L 값하고 우리 누구 C 값하고 똑같대요. 크기가 똑같대요. 얘네 둘의 우리 크기가 똑같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랬죠. 똑같은 힘으로 우리 누구 전쟁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자멸한 거예요. 둘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얘네 둘이 크기가 똑같으면 이제 우리 누구예요? 둘 다 우리 자멸하고 둘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분 자체 영향을 안 받아요. 무슨 위상? 동위상이 되는 거예요. 저항만 존재하는 동위상, 동상이 돼요.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L하고 C가 같이 공존할 때는 항상 어느 쪽 따라간다? 큰 쪽 따라간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위상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위상에 대한 내용들이고 위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설명드렸고 우리 까먹지 말라고 좀 약간 돌려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도 이제 계속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갈까? 10번째. 전류 및 전력인가요? 우리 전력 및 전류. 전력 및 우리 누구 전류에 대해서. 자, 전력과 우리 누구 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전류를 계산해라 그러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사반도 마찬가지고 전류 계산해라 그러면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계산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럼 먼저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자, 우리 누구 직류회로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직류회로.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정리를 쭉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한번 헷갈리지 말라고 정리 드리니까 어떨 때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 정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직류를 한번 보면 직류는 주파수 진동수가 얼마? 0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효분인 리액턴스도 0, 전력인 무효전력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는 무효분이 있다 없다? 무효분이 없다라 그랬네. 얘는 무효분이 없다. 자,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크기가 저항하고 똑같고 피상분 전류는 전체 전류는 유효 전류하고 똑같다. 와트. 그래서 우리 누구 임피던스는 저항과 똑같고 우리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똑같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자, 직류회로에서는 전류 구해라 그러면 전류 I는 저항 R분의 V를 구해요. 얘네 크기 똑같아서 임피던스 표현 안 쓴다 그랬어요. 저항 R분의 V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갈까요? 전력을 구하래요.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력 P는 가장 기본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원래대로 하면 직류에선 전압 곱하기 전류에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해줘야 돼요. 항상 유효분 뒤에는 유효전력 뒤에는 얘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자, 직류에서는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얘가 1이에요. 1이라 곱해주나 마나예요. 그래서 얘를 아예 그냥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력을 구해라 용량 구해라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가장 기본 공식이 된다. 전압 곱하기 전류 단위는 얘는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만 쓸 거예요. 얘는 유효전력만 존재하니까. 자, 볼까요? 전력은 전압하고 전류 곱하기 돼요. 전압하고 전류의 곱. 그러면 전류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압 곱하기 넘겨서 나눌 수도 있나요? 전류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전압 V분의 전력 P로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직류는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복잡하고 이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전류는 R분의 V, 전압 V분의 P 거의 이 정도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여기 들어가는 건 무슨 저항이다? 합성저항, 전체 저항이 들어가는 거고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전력은 가장 기본 공식 누구? VI, 전압 곱하기 전류. 요게 우리 가장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말고 다른 건 없다고 보시면 돼. 요 정도면 우리 거의 끝나요. 근데 요거를 조금씩 이제 변형시키는 건 있어요. 우리 누구? 전압을 뭐 전류 곱하기 정해서 전력을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뭐 이렇게 바꾸는 건 있어요. 그 정도가 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무효분이나 이런 거 갖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직류에서는 푸는데 큰 지장 무리가 없을 거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직류는 별로 어려운 게 없더란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자 문제되는 건 두 번째 교류예요. 자 교류에서는 교류는 뭐가 존재한다? 피상분도 존재하고 유효분도 존재하고 무효분도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교류에서는 전류 구하시오. 그럼 기본 공식은 임피던스분의 전압 V예요. 자 교류는 우리 누구? 저항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류 구할 때 임피던스로 구한다 그랬어요. 임피던스로. 그래서 항상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누굴 구해라? 전류를 구해야 되더라. 교류에서는 인식을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갈까요? 교류는 또 단상, 삼상으로 나눠져요. 자, 우리 단상 교류가 있고 삼상 교류가 있다. 자, 단상 교류부터 한번 보자. 단상 교류. 자, 단상 교류는 첫 번째 피상 전력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유효 전력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더라. 자, 교류는 뭐라 그랬어요? 교류는 무효분이 존재한다 그랬죠. 무효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 무효분 주파수 존재. 자, 그래서 우리 무효분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 누구? 우리 전력도 무슨 전력도 무효 전력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얘는 무효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이 좀 까다로워지고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교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단상 교류부터 한번 좀 잠깐 보면 자, 앞으로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전력 구해라 그러면 먼저 우리 피상 전력을 PA, 유효 전력을 P, 무효 전력을 PR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앞으로 이제 피상 전력은 PA, 유효 전력은 P, 무효 전력 PR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해줄 거예요. 자, 전력 구하시오 그러면 전력의 가장 기본 공식은 아까 했죠. 전력 가장 기본 공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얘도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얘도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전력 구하시오 그럼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공식 누구다? 전압 곱하기 전류. 얘가 가장 기본이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피상전력은 공급된 전압과 우리 전류 얘네들만 곱해주면 전체가 피상전력 전체 전력이 돼요. 단위는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 볼트 암페어 이런 단위 쓰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갈까요? 전압 곱하기 전류래요.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이라는 건 전체 전력에다가 우리도 유효 전력은 뭐라 그랬어요? 전체 중에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걔가 누구다? 유효분이라 그랬는데 유효 전력이라고.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면 피상 전력, 전체 전력 구하는 공식이래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면 전체 전력 구하는 공식이래요. 아이고 얘는 왜 또 전류라고 써놨어? 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면 전체 전력 구하는 공식. 이 중에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양만 표현한 게 뭐 있었어요? 역률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전체 100 우리 피상분분에 내가 쓸 수 있는 값의 비 우리 누구 걔가 누구다? 역률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유효 전력을 구해라. 앞으로 유효 전력 구해라 그러면 내 눈에 누가 뒤에 항상 역률이라는 게 따라다녀야 돼요. 역률이 0.8이다 그러면 전체 중에 80% 쓰겠다. 역률이 0.9다 그러면 전체 중에 90% 내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효 전력 그럼 유효 전력은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된다? 코사인이 보여야 돼요. 역률이 0.8이면 80% 우리 누구 전체 중에 80% 쓴다는 얘기고 역률이 0.6이다 그러면 전체 중에 60%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체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 곱한 얘가 누구다? 유효 전력.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양. 얘는 무효 전력이래요. 무효 전력이면 전체 전압 곱하기 전류 전체 전력 피상 전력에다 무효율 값 못 쓰는 값. 무효율 누구 곱해주면 돼요? 사인 곱해주면 되겠네. 무효율을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사인.
그래서 사인 곱해주면 전체 중에 내가 못 쓰는 전력값이 구해지더란 얘기예요. 얘는 기본 단위가 누구? 바. VAR 바라는 이런 단위를 쓰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전압하고 전력 곱하면 무슨 전체 전력, 피상 전력 구하는 거구나. 전압하고 전력 곱하면 전체 피상 전력이 항상 누구? 코사인 0열 곱해주면 그만큼이 누가 된다? 유효 전력이 되는구나. 항상 코사인 곱해주면 우리 코사인이 내 눈에 보이면 무슨 전력이다? 유효 전력. 사인이 내 눈에 보였다 그럼 무슨 전력? 무효 전력이 되는구나. 나중에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전력이다 이런 거 안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랬죠. 내가 무슨 전력인지 단위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볼트, 암페어, 피상 전력, 와트, 우리 누구? 유효 전력, 바, VAR 바, 무효 전력. 우리 누구? 인식 좀 해두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전력이 피상 전력이 주었어요. 볼트, 암페어로. 자, 그때는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전류 I는 자, 여기서 전류 구하면 전압 V분의 무슨 전력? 피상 전력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피상 전력이 주어지면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V분의 P꼴로 V분의 피상 전력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효 전력이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몇 와트라는 유효 전력이 주어지면 이때 전류는 어떻게 구해주냐? 이때 전류는 전압만 넘길 게 아니라 코사인 0열도 같이 넘어가야 되겠죠. 얘 다 곱하기니까 넘기면 나누게 될 거 아니에요. 전압 V에다가 코사인 0열도 넘겨서 나눠줘야 돼요. 분의 무슨 전력?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이 주어지면 분모에 전압하고 코사인까지 나눠주는구나. 0열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누구 무효 전력이 주어졌어요. 무효 전력 파. 무효 전력이 주어지면 그때 전류 구해라. 그러면 전류 I는 전압하고 사인하고 같이 넘기면 되겠네요. 전압에다가 누구까지? 사인 세타까지 넘겨서 나눠주고. 자, 분해 우리 무슨 전력? 무효 전력. 자, 그래서 무슨 전력이 주어졌냐에 따라 전류 구하는 공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피상 전력이 주어지면 우리 누구 전류는 전압분의 피상 전력. 유효 전력이 주어지면 전압 곱하기 0율분의 전압 0율분의 유효 전력. 그 다음에 우리 무효 전력이 주어지면 전압하고 사인 세타 무효일. 전압 사인 세타 분의 얼마? 무효 전력이 되겠다. 그래서 무슨 전력이 주어졌냐에 따라 전류 구하는 공식이 바뀌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무슨 전력인지를 알아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 전류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볼트, 암페어 이런 단위 주어지면 피상 전력이구나. 피상 전력이면 내 눈에 코사인, 사인이 보이면 안 되는구나. 코사인, 사인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누구다? 피상 전력이구나. 아시겠나요? 그래서 볼트, 암페어 나오면 피상 전력이구나. 코사인, 사인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단위가 와트가 주어졌어요. 와트. 와트면 유효 전력이구나. 유효 전력이면 항상 내 눈에 누구? 코사인이 보여야 되는구나. 아시겠어요? 와트가 보이면 유효 전력이니까 내 눈에 항상 코사인이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력 구할 때는 코사인을 곱해주고 전류 구할 때는 코사인 분모에다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바 요런 단위 나오면 요거 무효 전력이구나. 무효 전력이면 항상 내 눈에 누구? 사인이 보여야 되는구나. 인식을 좀 해두시고. 무효 전력은 잘 안 물어보지만 우리 누구? 요거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기기도 나오고 우리 누구? 이론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실 수 있으면 해두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피상 전력은 사인 코사인이 안 보여야 되고 유효 전력은 내 눈에 항상 누구? 코사인이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무효 전력은 사인이 항상 내 눈에 보여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볼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도 한번 돌려서 볼까요? 전압 곱하기 전류 얘가 무슨 전력이래요? 피상 전력, 전체 전력.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얘가 누구래요? 전체 전력, 피상 전력이래요. 얘가 전체 전력, 피상 전력 구하는 공식이래요. 거기다 누구만 곱해주면 돼요? 코사인 세타 0율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이 주어지면 피상 전력에 누구만 곱해라? 0율만 곱해주면 걔가 유효 전력이 된다. 무효 전력은 어떻게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체 피상 전력이라며요. 피상 전력에다 누구 곱해주면 사인 세타 곱해주면 얘가 누가 된다? 무효 전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피상 전력이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사인만 곱해라. 그럼 무효 전력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 단상에 관련된 내용. 이거 자, 두 번째 갈까요? 자, 이번엔 삼상전력을 삼상교류를 한번 가자. 삼상교류. 자, 삼상교류 우리도 교류에서 계산할 때 삼상교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만 좀 인식을 하세요. 삼상교류는 단상에 루트 3배다. 자, 삼상은 단상의 몇 배다? 루트 3배다라고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 선간전압, 선간전류를 계산할 때가 루트 3배예요.
선간전압과 선간전류로 계산할 때가 몇 배다?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상전압, 상전류로 계산하면 3배가 돼요. 근데 상개념 가지고는 거의 문제에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거의 10문제면 8, 9문제가 선간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선간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로 기억하자? 단상에 그냥 루트 3배다. 나중에 이제 본 강의 들어가면 그때 선간 상 개념 얘기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자 얘는 우리 뭐 하자? 앞으로 3상은 단상에 루트 3배다. 첫 번째 피상전력 한번 볼까요?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을 PA. 두 번째 유효전력. 자, 유효전력 얘를 P.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을 PR. 자 그럼 첫 번째 전력을 구하시오. 그럼 전력 구하는 기본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 VI. 얘도 전압 곱하기 전류 VI. 얘도 전압 곱하기 전류 VI. 자 여기 우리 기본 전력 구해라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먼저 좀 떠올라야 되고 유효 전력이다 그러면 항상 내 눈에 누가 보여야 된다? 코사인이 보여야 되더라. 유효 전력이면 뒤에 코사인이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 그랬죠. 코사인 역률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더라. 무효 전력이다 그러면 무효 전력인 무효율인 항상 뒤에 누가 따라다녀야 된다? 사인. 무효율 사인 값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유효 전력은 코사인이 따라다니고 무효 전력은 사인 값이 항상 따라다니더라. 요게 우리 누구였어요? 단상에서 전력 구하는 거 공식이었죠. 단상 피상 전력, 단상에서 유효 전력, 단상에서 무효 전력. 여기에 몇 배만 해줘라. 3상은 여기에다가 루트 3배, 여기도 루트 3배, 여기도 루트 3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상이 된다? 3상이 된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단상의 몇 배? 루트 3배. 자, 여기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은 단위가 와트, 무효전력은 단위가 바 이런 단위 쓴다 그랬죠. 아 그래서 단상에다가 그냥 루트 3만 곱해주니까 몇 상이 되더라? 3상이 되더라. 3상일 때는 누구도 바뀌어요. 전류 구하는 것도 바뀌더란 얘기예요. 전류 I는 피상전력이 조지면 전류 구하려면 두 개 넘길까요? 루트 3 전압분의 무슨 전력? 피상전력. 아 그러면 3상일 때는 전압분의 전력인데 거기에 분모에 누구까지? 루트 3까지 같이 따라다닐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 우리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류 I는 자 전류 구하려고 그러면 루트 3 전압 코사인 다 넘겨야 되겠네. 다 넘겨주면 루트 3 전압 코사인 분의 우리 누구? 유효전력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3상에서 유효전력이 주어졌을 때 전류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효전력이 주어졌대요. 무효전력이 주어졌을 때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전류 I는 전류 I는 자, 나머지 다 넘기면 루트 3 전압 사인 넘겨주면 되겠네요. 분의 무슨 전력? 무효전력.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류 구할 때는 무슨 전력이 주어졌나를 알아야지만 우리 누구 전류를 구해요. 피상전력 주어졌는지 유효전력 주어졌는지 무효전력 주어졌는지. 피상전력 주어지면 사인 코사인 안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내 눈에 안 보여야 되고 유효전력 주어지면 내 눈에 코사인이 보여야 되고 무효전력 주어지면 사인이 보여야 되고 맞아요. 자, 요게 우리 누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써먹을 것 중에 좀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게 우리 누구 이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에 관련된 게 전력 구하고 전류 구하고 하는 요런 것들이 이론에도 나오고 기계에도 나오고 설비 때도 여기 있어요. 설비 때도 계산이 나와요. 설비 때도 이런 게 우리 가끔 툭 튀어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누구예요? 이제 전류하고 전력하고 전류 구하는 공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한번 볼까요? 계속 얘기한 거지만 피상전력은 사인 코사인이 안 보여야 된다. 유효전력은 내 눈에 코사인이 항상 코사인이 따라다닌다. 전력 구할 때는 코사인 곱해줘야 되고 전류 구할 때는 코사인을 분모해서 나눠줘야 되고 맞아요. 무효전력 구할 때는 사인이 따라다녀야 된다. 전력 구할 땐 곱해주고 전류 구할 때는 분모로 나눠주고. 근데 우리 아직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얘네가 메인이지 무효전력은 거의 별로 계산이 없어요. 이 무효전력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고 거의 피상전력하고 유효전력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유효전력은 코사인이 따라다니고 무효전력은 사인이 따라다니고 피상전력은 사인 코사인 안 보여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 3상이라는 말이 내 눈에 보이면 항상 우리 누구? 루트 3을 찾아야 돼. 아 3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루트 3이 들어가야 돼요. 단상일 때는 말 없으면 단상이에요. 단상일 때는 루트 3이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3상일 때는 무조건 내 눈에 누가 보여야 돼? 루트 3이 보여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갈까요? 첫 번째 피상전력 그러면 코사인 사인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유효전력 그러면 코사인이 보여야 되고 무효전력 그러면 사인이 보여야 되더라. 삼상 그러면 내 눈에 누가 보여야 돼? 루트 3이 보여야 되는 거, 루트 3이.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무슨 전력이다라고 주어질 때도 있지만 잘 안 주어진다 그랬죠. 단위 볼트 암페어 나오면 무슨 전력? 피상전력. 자, 어디 와트 나오면 무슨 전력? 유효전력. 바 나오면 무슨 전력? 무효전력. 그래서 와트 나오면 이제 내 눈에 누가 보여야 돼? 코사인이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바 나오면 사인이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 다음에 삼상 그러면 항상 내 눈에 루트 3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전력 구할 때는 루트 3 곱해줘야 되고, 전류 구할 때는 분모를 우리 루트 3 내려와서 나눠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누구 삼상에는 뭐가 보여야 된다? 루트 3이 보여야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피상전력은 사인 코사인 없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유효전력은 코사인 들어간다. 무효전력은 사인 들어간다. 삼상은 루트 3 들어간다. 이게 우리 가장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알고 있으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단상인지 삼상인지 분간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단상, 삼상 분간해서 단상이면 루트 3 안 들어가고 삼상이면 루트 3 들어가고 분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피상인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요걸 알아야지만 전력을 계산하든 전류를 계산하든 해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누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전류하고 전력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전력이 주어졌을 때 전류를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어떨 때 우리도 코사인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사인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우리도 정리 드린 거니까 여러분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상, 삼상 구별하고 무슨 전력인지만 내가 구별할 줄 알면 된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류 및 전력에 대한 내용까지 좀 마무리를 졌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기 기초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좀 한번 좀 압축 추려본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내가 한번 쭉 다 들어두신 분들은 요 내용 들은 거 가지고 이제 본 강의 넘어갈 거예요. 그럼 본 강의 때 이론, 기기, 설비 때 요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또 설명드리면 그때 요런 거 했었지 하고 상기만 시킬 수 있으면 돼요. 상기만 시킬 수 있으면. 근데 요거를 가지고 나는 우리 한번 우리 누구 요 내용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네.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본 강의 들어가서 이제 본 강의에서 계속 요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강의 우리 누구 하고 공부 우리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내용 또 까먹겠죠.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요 내용이 좀 헷갈릴 것 같다, 우리도 까먹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우리 확인 한번 해둘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도 그 기본적인 이론까지 전기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기초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좀 다져져 있으면 이제 본 강의 들어갈 때 내 귀가 조금은 열려 있을 거예요. 왜? 용어들 모르는 것보다 조금은 그래도 전에 들었던 게 있으니까 조금은 지금 이제 열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들으면 그냥 듣는 것보다는 100% 우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전기 기초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 강의 때 이제 이론부터 1과목인 이론, 그 다음 2과목 기기, 3과목 설비 때 하나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기 기초에 대한 내용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